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오늘 제2차 권력기관 개혁회의가 끝난 뒤 합동 브리핑 자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간의 검찰 개혁 성과에 대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검경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검찰 조직 및 업무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직접 수사기관에서 벗어나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 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일환인 공수처 법안도 오늘 국회 법사위에 상정이 됐는데요. 일부 청래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유혹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만들어가는 정치 공세 행태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 고발은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한 것을 짐작하면서 명백하기 때문에 무고죄로 고소함과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도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박덕흠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함께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다루는 언론의 선택적 정의를 주제로 2부에서 변상욱 앵커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미래의 청년 여러분, 멈추지 않고 계속 씩씩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방탄소년단이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청년은 글자 그대로 푸른 나이입니다. 때로는 무모함마저도 푸른 청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정부는 기회의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불공정도 있었습니다.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흔들리지 않는 목표입니다.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에 부응할 것입니다.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방탄소년단이 청년 대표로 참석했는데요. 하지만 불공정에 분노하고 부동산으로 좌절하는 청년들을 방탄소년단이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오늘 3부, 4부 온갖 문제 연구소에서는 BTS 불러놓고 공정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청년의 날 기념식과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 첫 4골 기록, 코로나19에 따른 손실, 임차인 증가 부당 등 온갖 이슈들을 놓고 다양한 의견 나눠봅니다. 9월 21일 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주에 한번 만나는 사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자, 민주당이 그동안 추미애 장관 이슈 등 부동산 이슈도 있었고 악재가 많았는데 추미애 장관 이슈는 의혹은 어느 정도 해소됐고 민주당은 공세로 좀 전환한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은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없었다. 예. 구두로도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락이 되는 것 같다가 정청래 대정부 질의로 예. 수사의 공평성 이런 것이 문제가 됐고 그리고 거의 사회적 분위기는 오늘 그 병장회의 건으로 희화화되는 걸로 이렇게 예.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은 군대를 다녀왔는데 네. 채널A에서 병장회의라는 걸 들고 나왔을 때 그걸 한번 거르는 시스템이 그 보도는 없었나 이런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제 보좌관이 육군 여군 예. 중대장 출신이에요. 예. 대위로 전역했는데 제가 오늘 또 물어봤어요. 했더니 병장회의라는 것은 없고 병장들을 가끔 분대장 예. 불러가지고 요즘 애로 사항이 없냐, 예. 사병들과는 잘 지내냐, 부대에 별 문제 없냐 이런 거 그냥 그런 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부대에서 사병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거의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무슨 작전을 선택한다든가. 그러니까 만약에 병장회의에서 뭘 결정하고 위에 상관들이 따라야 된다면 상명하복이 아니라 하명상복이죠. 그래요. 네. 저는 아까 대정부 질문 잠깐 얘기했는데
대정부 질문에서 첫째 날은 추미애 장관이 참석하니까 충분히 야당 의원들이 네. 추미애 장관을 불러서 각종 의혹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대정부 질문 하는 내내 그렇게 하는 게 추미애 장관 없을 때도 그렇게 부르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런 지적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이슈로 굉장히 공격을 야당과 보수 언론을 했습니다만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오히려 동반 상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사 이익은 그냥 반사 손해를 본 꼴이 돼버렸고요. 예. 어떤 언론 매체에서 조사했던데 추미애 장관에 관한 질의가 310분이나 됐대요. 추미애 장관이 있든 없든 그냥 온통 기승전 추미애였는데 결코 국민의힘 당에서도 뭐 특별한 재미는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민주당이 역공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물론 박덕흠 의원의 의혹 제기는 언론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네. 박덕흠 의원이 피감 기관으로부터 1천억 원대 공사수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 네. 하루 지나니까 2천억 원, 하루 지나니까 3천억 원 계속 금액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눈덩이가 아니라 산더미처럼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박덕흠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해명에 나섰어요. 결국은 네. 이해 충돌은 없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헌법에서 마치 박덕흠 의원을 이런 사태를 예견이라도 한 듯이 헌법 46조 3항을 헌법 46조 3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왠지 맞춤형 조항 같지 않습니까? 예. 본인은 오늘 주장하는 것은 매출이 더 줄었다. 그리고 공개 전자 시스템에 의한 입찰이기 때문에 그럼 국가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건설업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국토위에 있었다. 누구라도 그건 의심할 수 있는 거고요. 오얏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고쳐매지 말라 이런 옛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본인 스스로 기피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작가님 예. 오얏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오얏나무죠. 자두나무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제가요 오늘 찾아봤어요. 오얏나무에서 각근을 매라 그랬더니 각근을 매지 말라. 그러니까 자두 마치 따먹는 것처럼 예. 오해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피감 기관이 그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 눈치를 많이 보긴 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 법이나 규칙, 규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어쨌든 잘 보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데서 이런저러한 말이라든가 문서라든가 없더라도 이심전심 이런 것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본인의 어떤 재산상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예. 그런 상임위는 피하는 것이 맞고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가족회사지 않습니까? 예. 뭐 부인도 있다고 그러고 형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스스로 피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동산 문제 관계에서 민주당 김용걸 의원이 제명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김용걸 의원 이렇게 제명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박덕흠 의원 등 문제 있는 의원은 조수진 의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 없냐 뭐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김홍걸 의원을 제명 조치하니까 국민의힘 당에서 꼬리 자르기 하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럼 당신들은 꼬리라도 잘라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 오늘 해명 기자회견을 했지만 아마 언론들에서 후속 보도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해충돌 방지법 일명 박덕흠 방지법을 내일 제출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뭐 이해충돌 얘기는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알고 봤더니 상임위에 가더라도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내서 이렇게 박덕흠 의원처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의원들은 그 상임위에는 못 가도록 하는 것을 아예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이런 박덕흠 방지법을 내일 제출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박덕흠 의원은 그 상임위에서 사퇴했다. 그러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민주당은 사퇴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사퇴 사보임이죠. 그러니까 네. 환노위로 갔다 그러는데 국토위에 있을 때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보임을 환노위를 하든 뭐 국방위를 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본인이 국토위에 있을 때 국회의원직을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했는가
하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본인은 해명하고 있지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MBC 보도로부터 시작된 건데 저희 당이 먼저 제기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고발도 됐고 하니까 예. 검찰 수사는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직 의원 어떻게 했나 보세요? 김홍걸 의원 제명이 됐고. 이상직 의원도 당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본인 해명은 이렇잖아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 예. 이렇게 나왔는데 이래서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돈과 명예를 함께 가지려 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상직 의원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상직 의원도 그렇고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공천할 때 걸을 수 있지 않았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제가 이제 총선 기획단 때 다주택자들 2주택 이상은 총선 지나고 얼마 기간까지 다 처분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양권은 신고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뭐 공천 심사 과정이라는 걸 다 이제 정직하게 이제 그 신고를 해야 될 텐데 그걸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서 여러 가지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재산 분할 문제라든가 또 전세 다시 놓은 거 이런 여러 가지 분들이 복합돼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양정숙 의원 문제도 있었으니까 민주당은. 거기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출당인가요? 제명인가요? 예. 그래서 당을 내보냈죠. 예. 검증 과정에 어떻게 그만큼 힘든 겁니까? 검증이라는 것이? 아니 근데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저희가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러면 처음에 국회에 나간다는 사람들한테 당해서 이런 자료를 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얘기 내는 겁니까? 아니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 원서를 넣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서류들이 나와요. 예. 이게 준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누군가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거 하는데 며칠씩 걸려요. 그래요. 근데 그 이해 충돌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해충돌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추미애 장관 뭐 아들 문제도 나왔지만 어쨌든 뭐 아들 군대 갔는데 전화 한 통이라도 한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것은 분야별로 정해서 종목을 정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건 여야가 합의하면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하자고 하면 알겠습니다. 공수처 이야기 해보죠. 자, 원래 예정대로라면 7월에 공수처가 출범했어야 하는데도 계속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개정안은 두 개입니다. 김용민 의원이 먼저 내서 이제 오늘 상정이 됐고요. 백혜련 의원 나는 아직 숙려기간이 안 지나서 상정이 안 됐는데 김용민 의원은 예를 들어서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걸로 됐는데 지금 뭐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천 안 하고 추천 안 있죠. 하고. 그럴 때는 그냥 국회에서 하는 걸로. 야당 여당 교섭단체가 아니라 이렇게 개정안을 냈고요. 국회에서 한다는 건 뭐예요? 국회의장이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또 백혜련 의원안은 일정 기간 30일 정도 될 거예요. 30일 동안 추천을 하지 않으면 추천 기간이 됐는데 그러면 법학회 이런 데 두 군데에서 권위 있는 데서 추천하는 걸로. 예. 네, 그렇게 개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 공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했으니까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뭐 모든 법을 다 지금 헌재에 걸어놓고 예. 법 통과시키지 말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미 공수처법은 지난 국회 때 통과된 거고 예. 그리고 검경수사권 분리안도 내년 1월부터 시행이고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방패막이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통과되면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또 의회 독재다 이런 얘기 해서 공격할 거 근데 아니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대부분 여당이에요. 예, 예.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이고요. 예. 그리고 야당에 해당되는 것은 야당 국회의원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아니 대체적으로 수사의 한 95% 정도가 여당 측이 인사예요. 저는 오히려 저희가 야당 때 이걸 계속 추진했던 것처럼 야당이 박수를 칠 일이 아닌가. 근데 왜 그걸 반대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계속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잖아요. 국회 의사 결정 방법도 다수결이고. 그런 다수결의 절차 과정을 따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국정감사고 뭐 추석이고 이게 국회도 이제 대형 이벤트들이 있고 올해가 지나가면 또 바로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 테고 네. 그러면 올해 안에 공수처 어쨌든 매조지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고요. 예. 한 20여일 할 테고요. 그러면 10월이 가고 이제 11월이면 예산국회죠. 12월 2일까지 가죠. 그리고 그 사이든 아니면 그 후에 12월도 남아 있기 때문에요. 법적 이 표결 과정은 충분히 거칠 수 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의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강력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 법안 중 하나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 이거 검찰이나 경찰이나 양쪽에서 다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도 경찰도 법원도 민주적 통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검경 수사권 분리가 되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경찰의 힘이 또 공룡화되는 거 아니냐 예. 이래서요. 경찰에 대해서도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사 부분은 국가수사본부 이런 걸 만들고 그리고 또 국정원에서 이제 대공수사권이 넘어오면 또 정보 파트도 또 대공수사 할 수 있는 공안수사 이런 것도 신설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 자체가 민주화되는 과정 같습니다. 정치 민주화, 사법 민주화, 경제 민주화 이런 것처럼 권력이 분산되고 또 그 분산된 권력일지라도 민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죠. 경찰법 개정안 내셨잖아요. 제가 낸 것은 검찰과 경찰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 예. 예를 들면 검찰총장은 장관급이고 차관급은 한 30여 명 되는데 경찰청은 검찰은 3,000명도 안 되는데 장관급인데 여기는 12, 3만 이렇게 되는데 차관급이에요. 그래서 뭐 장관 이렇게 부르지는 않더라도 급여 기준에 의해서 경찰청장은 장관급 그리고 치안정감 6명은 차관급 이렇게 하자는 법을 발의했죠 제가.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곧 상정이 됩니다. 곧 상정이 됩니다. 네. 예. 오늘 4차 추경안 예산 심사도 진행됐다고 하는데 야당이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하는 거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도 이거 가지고 이제 면밀하게 해봤는데 예. 통신비 2만 원은 이미 버스가 떠났고요. 예. 그래서 야당이 주장하는 독감 백신 예. 이런 부분을 조금 재정을 확대해서 예. 이 부분까지 반영하는 것이 함께 하는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면 야당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는 또 하겠죠. 예. 이재명 지사의 지역화폐 문제로 네네. 뭐 시끄럽습니다. 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근데 최근에 이 지사가 맞다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강령으로 기본소득까지 넣지 않았습니까? 예. 기본소득을 넣었다는 것은 가장 센 보편적 복지 정책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동안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반대해왔던 것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밝혀라.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었으면 광주 관련법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하듯이 예.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화폐 부분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부터 가장 전문가 아니겠어요? 예. 원저작자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조세현에서 그렇게 발표했으면 공격하지 말고 이재명 지사의 공개 토론에 응하해서 예. 본인들의 입장을 국민 앞에서 그러면 한번 예. 토론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근데 뭐 국회의원들이 다 나서서 경기도지사 한 명을 거의 집단 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성격상 또 그런 걸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섰죠.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이 네. 부드러운 리더십에서 강한 카리스마로 바뀌어가는 것 같다. 뭐 김홍걸 이상직 의원도 대표가 직접 거론했거든요. 책임감 가지라 이런 얘기도 했고. 네. 동의하십니까 이런 평가에 대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이낙연 당대표가 국무총리 할 때 그렇게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는 줄 다 몰랐죠. 예. 그때 뭐 답변이라든가 이런 걸로 부드럽게 비판도 다 넘겨내고 하는 것처럼 이낙연 당대표는 어떤 직을 맡았을 때 거기에 맞는 뭐 단호할 땐 단호하고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이번에 사실 살짝 놀랐습니다. 예. 네. 차기 대권 구도에서 단독 1위로 가다가 최근에 이재명 지사랑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좀 위감이 있어서 바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저는 이것은 두 사람한테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거니 뒤서거니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누군가가 1등을 하고 2등을 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야당으로서는 가장 안 좋은 지금 상태로 가고 있죠. 더더군다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 끼어들면서 예. 윤석열이 다른 야당 주자를 블로킹하고 있는 예.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당대표나 서로 매일 전화하면서 서로 응원하면서 격려하면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가장 좋은 구도가 이 구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김경수 지사를 향해서 살아 돌아온다면 대권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그것은 살아나고 할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양강 싸움에서 3파전 돼도 그것도 민주당에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네. 네. 친노 친문의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지금은 이낙연 대표한테 가 있습니다만 이낙연 대표가 주류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 같아요. 뭐 친문이라는 표현을 하기는 저는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예.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문재인 정부를 계승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다. 이런 전략적인 표심 이런 것이 나중에 작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 전 의원 시절부터 저희하고 함께 했는데 제가 이동형 뉴스 정면서 쓰고 맞고부터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의리의 출연. 예. 3년 된 것 같은데 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소회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이제 국회의원 아닐 때나 또 국회의원일 때나 항상 요 시간 되면 이렇게 출연했는데 많이 좀 아쉽고 그동안 부족한 저를 계속 출연시켜준 이동영 작가와 여러분들께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좀 아쉬운데 또 공교롭게요. YTN 텔레비에 또 프로를 또 하나 맡게 됐습니다. 하게 됐습니다. 예, 예. 네네. TV 가서 잘해주시고 네. 우리 방송 PD가 3번이나 바뀔 동안 정청래 의원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진행자는 안 바뀝니까? 1등이거든요 내가.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청래 의원 고생하셨고 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